셋셋셋셋 테스트 테스트 녹음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당신이 꼽은 올해의 인물은 평소에 일기를 안 쓰더라도 한 해를 정리하는 연기는 써보는 것이 좋다. 올해의 일들을 월별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월별로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1년을 회상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만의 올해의 인물, 올해의 책 등을 선정해 보는 것이다. 올해의 인물이 타임지만의 전유물이 될 필요는 없다. 올해의 책이 교보문고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올해의 시, 올해의 색깔, 올해의 소리, 올해의 꽃, 올해의 디저트, 올해의 여행 등 주제들은 무궁무진하다. 한 해를 근사하게 장식하는 비결은 이런 주제들로 글을 써보는 일이다. 올해의 공감. 올해 최고의 소득은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한 일이다. 그 카페는 천정이 높고 햇빛이 잘 들어서 숨쉬기가 편하고 1년 내내 따뜻하다. 형형색색의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아서 커피를 주문할 때 갈등을 경험하지 않아서 좋다. 소박한 분위기라서 정신도 소박해진다. 무언가를 읽고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비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제외하면 그곳에 가는 길은 늘 편안하다. 올해는 이 카페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올 한 해 당신에게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는가? 올해의 인물. 아무런 위안이 없는 불행을 겪어야 한다.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에서 한 주장이다. 섣부른 위안이 통하지 않는 불행을 경험할 때 비로소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시몬 베유는 사유한다. 위안할 수 없는 불행과 그중 내려오는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에 관대해질 수 있고 삶의 관심을 온전히 지금 여기에 둘 수 있게 된다. 위안이 통하지 않는 불행과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을 동시에 준 올해의 인물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 부모의 죽음이라는 위안이 불가능한 불행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한 한 해였다. 당신의 올해의 인물은 누구인가? 올해의 문장. 인생을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올해를 지탱해준 고마운 이 문장은 마야 안젤루라는 작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출처는 불분명하다. 모든 날이 좋은 날일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날에도 좋은 게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행복 천재들은 소소한 경험이더라도 행복 천재들은 소소한 경험이라도 하나를 포착해서 숨막히는 경험으로 바꿔놓는다. 그 경험을 충분히 만끽하고 천천히 음미하는 것,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 중에도 그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 모두가 행복 천재들의 기술이다. 올해의 당신을 붙잡아준 문장은 무엇인가? 올해의 음식. 올해는 참 많이 먹었다. 다행히도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뱃속에 넣었던 기억은 많지 않다. 음식에는 늘 진심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의 음식은 어느 가을날 저녁에 동네 레스토랑에서 선체로 마셨던 두 잔의 화이트 와인이다. 우연히 마주친 동네 레스토랑 셰프의 손에 이끌려 선체로 마셨던 와인, 적당한 온도, 적당한 산미, 그리고 동네 사람과의 따뜻한 마음, 내성적인 내게서 나온 극적인 외향성의 표출이라 더더욱 잊기 어려운 올해의 음식이다.
당신에게는 올해의 음식이 있는가? 올해의 여행. 가족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올해의 여행은 가족 여행이 아니다. 중년 남자 넷이 떠났던 여행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놀기만 했는데도 너무 노는 것 아닌가 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여행이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여행이 필요하다. 당신의 올해의 여행은 무엇인가? 나만의 올해의 땡땡 시리즈를 매년 작성하면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자서전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연말은 글쓰기 딱 좋은 시기다. 최인철. 당신이 꼽은 올해의 인물은 평소에 일기를 안 쓰더라도 한 해를 정리하는 연기는 써보는 것이 좋다. 올해의 일들을 월별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월별로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1년을 회상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만의 올해의 인물, 올해의 책 등을 선정해 보는 것이다. 올해의 인물이 타임지만의 전유물이 될 필요는 없다. 올해의 책이 교보문고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올해의 시, 올해의 색깔, 올해의 소리, 올해의 꽃, 올해의 디저트, 올해의 여행 등 주제들은 무궁무진하다. 한 해를 근사하게 장식하는 비결은 이런 주제들로 글을 써보는 일이다.